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뇌구조 만들기 1탄으로 가난한 생각을 대물림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이 마인드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방송을 시청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뇌구조 만들기 1탄을 방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기 전에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1탄을 보시고 2탄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4가지는 제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전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 말 그대로 뇌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변화라도 적응하고 성공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리스크를 두려워하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만족하고 변화와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되도록 피하려고 하면서 지금 생활 수준에서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나 본연의 노동 가치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투자, 이 재테크는 생존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왜 하죠? 아직도 여러분들 일확천금 잡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생존이고요. 어떻게든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꾸준히 내 자산을 잃지 않고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투자고 재테크입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뇌구조의 변화. 첫 번째, 변화와 리스크를 가까이 하고 이겨내라. 그러면 부가 따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뇌구조. 변화 방법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쓸모가 있는 일과 쓸모가 없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낭비를 하고 효율성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험이 누적된 경력사원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받고 살고 있으나 누구는 100만 원을 벌고 누구는 1억을 법니다. 이렇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임장을 가고 동일한 손품과 발품을 파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자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종목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에 걸맞지 않게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투자처에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자본에 비해서 호황된 계획을 잡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본과 종목, 아이디어에 맞는 부동산이 어디이고 또 무엇에 투자할지 정확히 알고 집중해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자산이 1, 2천밖에 없는데 서울의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고 현재 소득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십수억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빌라나 경매나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이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뇌구조입니다. 자, 부동산에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난 돈이 없어. 부동산? 돈 있어야지 하지.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는 거죠. 자,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자본이 들어가야만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경험의 누적과 배움의 시간도 투자입니다. 경험의 누적은 꼭 거래 경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임장, 그리고 많은 전문 지식이 담겨 있는 서적을 본다던가 강의를 들어본다던가 이러한 배움 시간도 투자이고요. 주변 지인들의 거래를 주관한다던가 같이 가본다던가 좋은 지역을 고르도록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행위도 다 경험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꼭 돈이 들어야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단 한 번의 타이밍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본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돈은요,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하던 간에 수요를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요를 생각한 생산자에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요를 잘 읽는 만큼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큰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투자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때는 전대차를 활용한 임차 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P2P 투자, 소액 투자 다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자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경험의 누적과 배움의 시간을 갖는 투자를 지금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뇌구조의 변화.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꾸준함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직장, 노동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고요. 처음의 시도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계속될수록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계속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다루는 액수가 자본이익 플러스 레버리지로 인해서 배수로 커지게 됩니다. 자산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액수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자산이 거의 배수 단계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간과 자본주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꾸준하게 가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